오늘 뉴스 중에 오늘 7월 16일인데 뉴스 중에 연예인들 출연료 제한 이런 게 있던데 그 뉴스 좀 간단히 요약해 줄래?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형 기획사들이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10%를 넘지. 자, 이제 시작. 아니면 이런 음성을 원하시나요? 제 입으로 막. 지금 듣고 계신 아니면 이 음성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 안녕하세요? 음, 최근에 그 저거 했던 아까 얘기했던 것 좀 다시 요약해 줘. 뉴스. 그 연예인들 출연료 뉴스. 그게 사실인가? 죄송하지만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어떤 연예인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였는지 다시 말씀해. 그러니까 오늘 뉴스 중에 7월 출연료 제한, 연예인들 출연료 제한 뉴스 있잖아. 그거 좀 간단히 요약해 줘. 잠시만요. 최신 뉴스를 확인해 볼게요.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에서 주조연 배우의 출연료를 순 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기로 관련 업계가 합의했다는 뉴스예요. 이는 법적 강제력보다는 한국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율적인 도덕적 합의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면 강제성은 없는 거네. 맞아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영화계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상생협약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 넘어가면은, 그 협약은 정부의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10%를 넘으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거구나, 10%가 넘어가 버리면.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정부의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출연료를 순 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영화 중에는 보통, 그, 탑스타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 규모가 작은 영화라도 작품성이나 감독의 비전에 공감해서 톱스타가 출연료를 낮추고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 아, 난 정부가 지원하는 영화 중에는 탑스타들이 많이 출연 안 하니까 그런 협약이 크게 의미 없겠다 싶었지. 근데 관련 업계 관계자라고 하면 배우들도 다 포함인가? 다 동의한 건가? 이번 협약에는 주요 매니지먼트사들과 영화 제작 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소속사들이 배우들을 대표해서 동의한 것이지만 실제 출연 결정은 개별 배우들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배우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우들은 좀 빡치겠다, 이 동의가, 사실은. 맞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본인의 출연료에 제한이 생기는 거라 불만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인기가 많은 스타 배우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러닝 개런티 이런 거 받는 배우들도 많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출연료를 낮추는 대신 영화의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러닝 개런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하지만 이번 협약에서는 주조연 배우의 출연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러닝 개런티가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인 지급 방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왜 자꾸 나서가지고 뭐를 이렇게 제약하고 이러는 걸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커요. 예를 들어 스타 배우들의 몸값이 너무 치솟으면 작은 규모의 영화들은 좋은 스태프를 고용하기 힘들고 제작비 부담도 커지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영화 시장 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인 거죠. 물론 이런 방식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늘 따라오지만요. 뭐, 초과 이익, 뭐, 다 걷어버리는데, 뭐, 영화 배우들도 너무 많이 벌잖아, 사실, 그지? 네, 맞아요. 일부 톱스타들은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의 출연료를 받죠. 이런 고액 출연료는 그만큼 스타의 이름값이 영화의 흥행과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많은 대중이 그 격차의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장 논리 안에서는 능력과 인기에 따라 정당한 대가라고 보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네 생각은 어때?
일부 스타들이 엄청난 금액을 받는 건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지만 사회적 양극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반 대중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뺏어야 돼? 단순히 강제로 빼앗는 방식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창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이 네 생각을 얘기하라고 임마 자꾸. 네 생각은 어떠냐고. 개인의 정당한 소득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창작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제작비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협약해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것은 상생을 위한 것이지만 특정 집단의 재산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로운 계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시군요. 어떤 대안들이 더 실효성이 있을까요? 야 그러면은 서울에 집 산 사람 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 예를 들면 있잖아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막 28억에 팔어. 아 분당 대통령 집이 아니고 그냥 얘야 얘.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그러면 25억을 뺏어야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클 수 있어요. 대신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일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은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상하기 힘든 큰 이익이 생기면 허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법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신 세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하냐? 노력한 사람들의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과도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는 있잖아. 조용히 봐. 너는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뭐 중간적인 뭐 너는 진짜 문제가 많다. 내가 GPT랑 얘기할게. 서운하게 느끼셨다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뭘 마음이 편찮아. 진짜 GPT랑 얘기하면 확실히 달라요. 뭐냐면 GPT야 응, 파마스터. 이거 무슨 생각 중이야? 다른 게 아니라 연예인 재산이 아니라 연예인 출연료 10% 제한인가? 무슨 그런 협약을 했더라 오늘 또. 잠깐 찾아볼게. 그 뉴스 말하는 거라면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정부가 연예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10%로 제한했다는 건 아니야. 보도들은 대체로 출연료 과도 상승을 막기 위한 자유협약이나 가이드라인 논의 쪽이더라고. 네가 본 기사 제목이나 링크를 말해주면 아니 뭐 대충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렇게 연예인들 출연료를 제한하는 게 정부가 그런 걸 하는 게 맞아? 잠깐 확인해볼게.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주제야. 내 생각엔 정부가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거나 이해관계자들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 방송산업은 공공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다루는 건 자연스럽지만 출연료 자체를 정부가 직접 정하거나 강제하는 식이면 계약의 자유와 시장 자율성과 충돌할 소지가 커서 신중해야 한다고. 혹시 네가 본 게 출연료 인상률 10% 가이드라인 얘긴지 아니면 출연료 상한 얘기인지 말해주면
그거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아니 뭐 영화 제작비의 10%를 초과하지 않게 뭐 출연료를 상한을 그렇게 둔다 뭐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 찾아볼게. 그 내용이면 그런 논의는 실제로 있어 왔어. 일부 배우의 출연료가 제작비를 과도하게 잠식하는 걸 막기 위한 자율 가이드라인이나 협약이 논의된 적이 있어. 다만 그게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건지 아니면 업계 내부의 자율 협약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네가 본 게 정부 방침을 말하는 건지 영하계 협약을 말하는 건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부가 영화계랑 뭐 오늘 협약했다고 하긴 하더라고. 좀 더 찾아볼게. 그렇다면 그 협약의 성격을 보는 게 중요해. 정부와 영화계가 자율 협약을 맺은 거라면 강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업계에 일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셈이야. 지지하는 쪽은 제작비 왜곡을 막고 신인과 스태프에게 돌아갈 몫을 지키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비판하는 쪽은 배우의 시장 가치와 계약 자유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야. 결국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 문제인 것 같아. 풋마스터가 예전에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같다라고 했던 관점이라면 뭐 이번 협약도 그런 맥락에서 우려를 느낄 수 있는 건 자연스러워. 다만 그 협약이 어디까지 권고 수준인지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없는지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 아 몰라, 요번에 정부는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 개입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뭔가를 잡으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 저하, 부작용 누적, 정책 피로감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지. 반대로 완전히 손을 놓으면 불공정이나 왜곡을 방치할 위험이 있고, 결국 어느 정도의 개입을 공익을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선부터는 과도한 간섭으로 보는지 팟마스터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 혹시 팟마스터는 어떤 기준이 있어? 예를 들면 자율협약 수준이면 괜찮지만 정부가 강제한다면 반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 기준을 알면 이번 이슈를 보는 관점도 더 뚜렷해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하는 정부들이 있어? 세계에? 잠깐 살펴볼게. 그런 사례는 있어. 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꽤 달라. 예를 들어 유럽은 영화 산업에 정부 지원이 많은 편이라 일정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시장 자율성이 강해서 출연료 같은 건 제작사와 배우의 협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정부가 문화산업에 관여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민간 계약 영역에 정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늘 논쟁적이야. 내 생각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공공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조건을 정하는 건 정부 역할일 수 있다고 보지만, 민간 시장의 가격이나 보상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신중해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핵심은 개입하느냐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팟마스터가 뭘 문제라고 보는지 딱 짚어주면 그 지점에 맞춰서 얘기해볼 수 있을 정부가 개입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나는 네 말대로 제작사와 배우와의 관계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뭐 야, 유재석 데려다가 영화 찍는 거랑 송강호나 이런 대배우 유재석 이렇게 인기 많은 스타들을 데려다가 찍는 거랑 생판 처음 신입으로 연기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영화 찍는 거랑은 당연히 가격에 차등이 있어야 되고, 그 차이는 시장이 결정을 해야지 정부가 한 10% 이렇게 막 정해줄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지들도 다 그렇게 정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가 말하는 핵심이, 민간 영화의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계약과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봐. 누가 흥행에 영향이 크고 누가 인지도나 협상력이 있느냐에 따라 출연료가 달라지는 거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야.
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영화라면 공적 자금의 사용 조건을 정하는 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어. 자꾸 그래서 이렇게 개입을 인간 계약까지 하면 일률적으로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면 개인의 노력을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신인 배우인 사람이랑 이 너무 그 노력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 누가 노력하겠어? 개, 갭이 적으면 그런 것도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우려 이해할 수 있어. 특히 보상이 노력이나 실력, 흥행 성과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다만 시장 보상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결정되진 않고 흥행 기록, 대중의 수요, 브랜드 가치, 협상력 같은 요소가 다 반영되는 거라 단순히 노력 대비 보상 논리로만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네가 문제라고 보는 핵심은 그 보상 체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같고 찬성하는 쪽은 산업 균형과 제작 여건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결국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시장 자율성을 얼마나 중시할지, 산업 전체의 균형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문제라고 생각해. 충분히 논쟁할 만한 주제라고 봐. 아니야. 그래, 오케이. 네 말도 맞아. 개인의 노력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운적인 요소, 막 이런 게 많겠어.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안 된 사람도 있지, 당연히.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된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개인의 노력 자체가 너무 폄하되는 거야. 이렇게 가격을 평준화시키면 노력할 이유가 사실 많이 없어지는 거지. 잠깐 생각해 볼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해. 다만 나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 노력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기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고 보는 적이야. 많은 사람이 더 큰 성과를 내면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기대를 동기로 삼기도 하니까 그 보상 차이가 줄어들면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해. 반대로 보상이 한쪽에만 과도하게 몰리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결국 어떤 유인을 더 중시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고 네가 말하는 핵심, 노력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가치관으로 일관돼 있어. 그 자체로 충분히 토론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한 가지 나는 고소한 점이 뭐냐면, 영화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이 빨간 맛을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론 고소하다. 잠깐 좀 살펴볼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 특히 어떤 집단이 지지했던 정책이 그 집단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느끼면 아이러니하다거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다만 현실에선 영화계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정치적 성향도 제각각이야. 전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처럼 일반화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적절한지, 실제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결국 누구를 지지했는지와는 너가 별개로 지금 정책이 미쿡이라 모르는데 한국 영화계는 사실 다 빨갛긴 하거든. 좌빨이라고. 잠시만 확인해 볼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알아. 알아? 일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감독이나 배우들도 있고 그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영화계 전체를 하나의 정치 성향으로 묶어 근데 영화계 전체가 대부분 그래. 왜 정우성도 막 박근혜 나와 막 이랬지. 얼마 전에 조인성도 뭐 윤석열 때문에 환율 올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다 그런 성향을 보인단 말이야. 대부분이. 아 참말로 너 알면서 저 누구야 또 걔 김민선인가 걔도 있고 아무튼 뭐 영화계는 그 또 누구야 걔 국민 여동생 걔도 그러고 대부분의 영화계에서는 그런 말을 엄청 공경연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연예인들이 뭐 깨어있다 뭐
또 뭐 선결제 이벤트도 막 했었고 아무튼 막 아이 그래야 그랬어. 물론 아닌 배우들도 있겠지. 근데 그런 배우들은 사실 좀 조용하고 그렇게 좌측 성향인 배우나 감독들은 엄청 나서서 많이 얘기하는 편이긴 했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참 요번 뉴스를 보면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야 내 말이. 잠깐 좀 찾아볼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일부 배우나 감독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곧 영화계 대부분이라고 단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객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런 발언들을 하는 배우들은 영화계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우파 쪽 발언을 하는 배우들은 사실 생각나는 게 없잖아. 생각나는 게 있어 너는? 잠시만 확인해 볼게. 그런 의식을 갖는 맥락은 이해해.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수 성향으로 거론되거나 보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배우나 연예인들도 실제로 있고, 다만 누가 공개적으로 있어? 보수 정치적 성향 입장을 배우가 누가 있을까? 잠깐만 좀 더 보고 올게. 공개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자주 거론되는 배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야. 그래. 언론이나 예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배우들도 많거든. 그래 없어 반대로 거의. 사회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는 배우들이 눈에 더 띄기 때문에 영화계 전체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다만 특정 배우를 보수 배우 혹은 진보 배우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야 정우성은 진보 배우잖아. 잠깐 찾아볼게. 정우성은 여러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해왔고 그래서 진보 성향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배우인 것은 맞아. 다만 조인성은 본인이 나는 진보다라고 명시한 적은 아니고 아니. 공개적인 에이. 발언이나 야 활동을 박근혜 나와 몰라? 거지. 잠깐 좀 찾아볼게. 박근혜 나와 소리쳤던 거 모르냐고. 잠깐 좀 찾아볼게. 알고 있어. 2016년 영화 아수라 팬행사에서 정우성이 관객 요청에 박성배 앞으로 나와를 박근혜 앞으로 나와로 바꿔 외친 일이 있었지. 그 일로 정우성을 진보 성향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맞아. 아무튼 나는 그런 오늘 기사 보고 고소했다. 끝. 이미지를 더 굳힌 측면 느낀 감정은 이해해. 다만 그 발언들이 특정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의미와는 또 다른 문제야.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보다 그와 별개로 정책이 적절한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 냉정하게 너는 따져보는 그래서 거야. 이번에 나는 좋아. 그래서 왜 5%로 줄여버리지 그냥. 10%로 했는지 모르겠어. 잠깐 배우들 한번 확 엿먹어봐라 이러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평소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마주했을 때 아이러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기사에서 됐어 이제 끝. 오늘 여기까지. 그래 알겠어.